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지금 어두워가지고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쫙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토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밖에 전조등, 그러니까 이 헤드라이트가 켜지면은 또 이거 꺼졌네? 약간 지금 조도가 애매한 상태인가 봐요. 방금 전까지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온 거 보셨죠? 이거 보라 색깔 줄. 근데 지금은 살짝 지금 해가 갈락말락하는 시기라서 이게 전조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네요. 아무튼 오늘 저는 연식 변경이 된 새롭게 태어난 2022 아반떼 1.6 가솔린을 타고 리뷰를 마치고 지금은 집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정말 진짜 퇴근길이라서 너무 길이 막혀요. 근데 이 경고 알림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옆에 하면은 이렇게 차가 있다고 지금은 또 안 그러네? 아무튼 속력을 내다가 이 방향지시등을 전멸하고 옆에 차가 있으면은 삐삐 소리와 함께 이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가 뜨는데 요거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이 2022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아반떼 중에서. 그래서 기존 아반떼는 경고까지는 해줬습니다. 삐삐 이러면서.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막 조조조조조 이렇게 진동이 오진 않았어요. 요거는 제네시스 라인하고 소나타에 있었나 없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그랜저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준준형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단 라인에서는 엔트리급이 바로 이 아반떼잖아요. 원래는 과거에는 엑센트가 있었지만 단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세단 라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그런 모델에 이 위급 차에 많이 들어가는 옵션들을 다 넣어줬다는 게 와,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반떼가 과거의 아반떼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7세대 CN7이고 한 XG나 아니면 HG, 그게 XG가 3세대고 HG가 4세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반떼 그러면은 뭔가 좀 아빠차? 패밀리카, 그냥 뭐 4인 가족이 타고 다니는, 운전석엔 아버지가 있고 조수석엔 어머니가 있고 뒷자리엔 아이들이 있고 막 뒷자리에서 막 동생하고 막 투닥투닥 싸우고 막 야! 싸우지 못해!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5세대죠. MD부터는 뭔가 아반떼가 더 이상 이 패밀리카 아빠차가 아니고 그냥 혼자 타고 다니는 용도? 그래서 현재 7세대 아반떼는 진짜 그냥 이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자동차, 정말 부담 없게 타기 좋은 차,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거든요. 실제로도 이 사회 초년생들이 아반떼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첫 차를 구입하려고 했었을 때 아반떼가 후보군에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왜 선택을 안 했냐면은 진짜 웃긴 게 너무 흔해서 선택을 안 했거든요. 방금도 이렇게 띠띠 하면서 진동 경고가 드디디디디 뜨네요. 아무튼 너무 흔해서 저는 아반떼를 선택을 안 했었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고 타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7세대 그리고 연식 변경이 되면서 상품성이 더 좋아진 아반떼,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지금 이 아반떼를 타고 다니면서 아니 아반떼가 이렇게 좋아졌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1.6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었는데 엔진 소음이 거의 없어요. 하이브리드가 아닌데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 같기도 하고 진짜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를 소나타 깡통과 아반떼 프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격은 둘 다 2,500만 원인데 이 2,500만 원으로 어떤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봤는데 일단 소나타와 아반떼를 타면서 가장 큰 차이점 딱 하나만 꼽자 하면은 저는 승차감을 꼽고 싶어요. 일단 아반떼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뭐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 정숙성도 좋고 진동도 없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진동도 없고, 그리고 엔진 회진 질감도 좋고, 그리고 또 지금 CVT 무단 변속기가 물려 있거든요. 근데 뭐 변속되는 느낌도 나쁘지 않고 정말 효율성 좋고 힘도 뭐 나쁘지 않고 여러모로 진짜 좋습니다. 잘 나가고, 그리고 뭐
인스퍼레이션 프로비니까 또 얼마나 만족감이 좋겠습니까. 지금 뭐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근데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은 방금 두둥 소리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면 소음이랑 요철들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운전자에게. 근데 소나타만 타더라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일단 이런 노면 소음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걸러주고, 그리고 진동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흡수를 해주고, 확실히 이런 차 급의 한계는 뭐 아무리 뭐 아반떼가 비싸졌더라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진짜 아반떼 타다가 소나타 타면은 무슨 에코스 탄 거 마냥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승차감 좋은 차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인스피레이션 중에서도 뭐 컴포트 2열부터 해가지고 모든 뭐 썬루프까지 다 모든 옵션이 들어간 프로비예요. 그래서 진짜 뭐 소나타 그랜저 그런 위급들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차가 된 거죠. 대신 가격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기본 트림 기준으로는 스마트 트림은 3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뭐 풀체 페리도 아닌데 300만원씩이나 오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수동이 없어진 거에 대한 몫이 커요.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반떼는 수동이 있었습니다. N9 안 가더라도요. 그래서 아반떼 N이 아니어도 그냥 수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수동차만의 그런 조작되는 운전의 재미? 그런 게 있어요. 저 수동차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 타면 또 재밌습니다. 또 재밌어요. 어쩔 때 보면 이렇게 막 탁 타면서 아 이게 자동차지 하면서 막 변속 탁탁탁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또 화가 나죠. 아무튼 비싼 아반떼 N을 안 사더라도 가성비 좋게 2천만원 이하로 이 수동 아반떼를 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연식 변경이 되면서 수동 변속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이 수동에서 이 CVT 무단 변속, 그러니까 오토를 선택하려면은 약 150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오름폭은 3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으로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외에도 ADAS 이런 뭐 안전 이런 옵션들과 그리고 또 뭐 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 같고, 사실 이전 아반떼에서 모던 트림만 선택하면은 들어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뭐 컴포트 뭐 추가하고 뭐 10.25인치 뭐 추가하고 뭐 하고 하면은 가격이 대략 2천만원 초반 정도 되더라고요. 한 2,200, 300. 근데 인스피레이션이 2,300, 400이었으니까 또 이게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아반떼를 살 때 인스피레이션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아이 뭐 중간 뭐 모던 정도만 가면 되지. 그래서 1,900만원, 2,000만원에 끊자 해서 봤더니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막 계기판도 막 이상한 거 막 달려있고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만 더 쓸까 옵션으로? 이렇게 해서 뭐 추가하고 고르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인스피레이션 가격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인스피레이션이 2,400인가 하는데 모던에서 막 옵션 추가하고 하면 막 2,500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스피레이션을 추가해서 뭐 인스피레이션만 들어가는 뭐 외장 디자인이라든지 뭐 인테리어 패키지 그런 것들이 더 좋게 보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스피레이션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또 이제 인터넷으로 내가 이 차를 굳이 안 보더라도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하물며 저도 뭐 시승기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 영상만 봐도 이 차가 영상만 보더라도 대충 어떤 차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풀악셀 했을 때 막 치고 나가는 힘이 좋아요. 근데 이게 직발만 좋고 뭐 코너에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가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그런 성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물며 디자인은 그냥 영상에서 봤을 때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미디어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올리는 시승기는 거의 다 프로빌 확률이 높고, 프로비면은 어떻다? 예쁘다.
편의 정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예쁘다. 일단은 막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차들만 봐서 그런지 막상 내 예산에 맞춰서 차를 뽑으면은 너무 안 이쁜 거예요.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뭐 있는 게 없어. 결국엔 뭐 이거 핸들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이 풀옵 선택지가, 그러니까 풀옵을 뽑으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저도 그렇지만 이 화려한 옵션들을 포기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옵션 없어도 성능은 똑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엔진 미션은 똑같이 달려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위급으로 올라가면은 뭐 서스펜션의 차이도 있고, 뭐 스티어링 휠 뭐 칼럼인지 뭐 RMDPS인지 뭐 그런 것까지, 뭐 흡차음제 뭐 이중 뭐 그런 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성능은 이 옵션과 관련 없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성능으로만 자동차를 타야 되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만족감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선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이제 탄소 제로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데, 전기차는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만 생각했어도 전기차 이러면은 뭔가 되게 막연했거든요. 약간 하늘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기차 이러면은 뭔가 약간 피카츄 같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올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내연기관 차들이 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차를 바꾼다면은 전기차는 안 사고 내연기관을 살 것 같긴 합니다. 하이브리드도 애매해요, 사실은. 하이브리드도 진짜 애매해요. 이게 제가 주행거리가 많으면은 하이브리드를 살 텐데, 주행거리가 제 차는 1년에 10,000km도 안 타거든요? 저는 시승차를 더 많이 타다 보니까 막상 제 차는 별로 탈 일이 그렇게 뭐 출퇴근 빼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1년에 10,000km도 안 타는데 하이브리드 타면은 손해거든요. 그 차값이 더 비싸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도 저에겐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차를 산다면은, 지금 가솔린 차를 타고 있는데 똑같이 가솔린 차를 타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객기를 부려서 진짜 이때 아니면 언제 디젤 차를 타보겠냐 싶어가지고 디젤 차를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못할 때까지 타는 거죠. 왜냐면은 나중에 막 한 50년 지나가지고 막 손녀 손주들한테 애기야, 나 때는 디젤 차라는 게 있었단다 막 이런 거 무용담을 내려놓고 싶어요. 이야기가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반떼 뭐 흡차음제 들어가고 뭐 이중접합률이 들어가고 해서 정숙성이 좋아졌냐? 좋아진 것 같으면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아반떼 자체가 뭐 워낙 잘 만들기도 했었고, 그렇게 엄청나게 시끄러운 차도 아니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사실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반떼 N도 타봤고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타봤는데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이 실내 정숙성은. 근데 이 이중접합 유리가 많은 분들이 이 1열 전체에 들어간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앞유리에만 이중접합이 여기가 들어갔고, 여기 옆면은 1중이에요. 여기 보면은 1중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제가 리뷰하면서 탔었던 소나타 깡통은 이 옆면이 이중접합이더라고요. 깡통인데 보통은 이제 이게 조금 중간이나 아니면 좀 풀업을 가줘야지 이 이중접합을 넣어주고 그러는데, 아니 그랜저도 아닌데 플래그십도 아닌데 이중접합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소나타 DM8도 나온 지 그게 19년도에 나왔으니까 19, 20, 21, 22. 지금 소나타 DM8도 나온 지가 3년이 지나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는 한데, 연식 변경이 되면서 소나타도 지금 진짜 이 옵션 패키징이 굉장히 좋긴 좋아요. 그래서 깡통만 타더라도 만족감이 그렇게 안 좋진 않습니다. 막 옛날 차처럼 막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뭐 깡통 차는 못 탄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좀 이렇게 관심 받는 거를 좋아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차를 나오자마자 사시는 게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은 이 연식 변경된 차들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상품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운용하면서 나오는 이런 고질병 같은 것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이 차를 거금을 들여서 사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오자마자 사게 되는 신차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또 만약에 진짜 운이 안 좋아서 내가 뽑기 운이 안 좋아서 좀 안 좋은 차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어떡해. 나 같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센터 맨날 들어가야 되고, 나는 맨날 스트레스 받고, 나는 맨날 집 못 가고 센터 갔다 집 들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관적인가?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식 변경된 차를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촬영 시작할 때는 날씨가 굉장히 쨍쨍하고 더워가지고 막 에어컨 틀어놓고 정차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많이 내려가기는 했는데, 제가 그냥 일반 주행했을 때 연비가 한 13km 정도 나왔습니다. 공입연비는 15.6인가 16km인데 이게 새 차예요. 새 차다 보니까 좀 이게 뭐라 그럴까, 길들여지기가 잘 안 돼가지고 연비가 정확히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대략 130km를 타면서 이 기름통 한 칸만 썼습니다. 한 칸. 그러니까 연비가 한 13 정도 나오는 게 맞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베이지 시트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아반떼에 베이지 시트가 나올 수가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게 언뜻 봤을 땐 진짜 예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벨트도 깔맞춤이 되어 있고, 이런 거 벨트 깔맞춤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이렇게 막 셀카 찍으면서 나 뭐 약간 뭐 수입차 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되게 예쁘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친구를 태웠을 때,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을 태웠을 때 뭐야, 차 왜 이렇게 예뻐? 하는 게 보통은 이 실내 컬러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반떼인데 솔직히 아반떼라고 생각을 못 하겠죠. 차 알못이 타면은. 그래서 뭐야, 차 좋다, 새 차야? 이러면서 이거 얼마야? 그랬더니 아반떼야. 그러면 아반떼?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언뜻 봤을 때는 이 베이지 시트가 굉장히 예쁜데, 제가 이 차를 이틀 동안 타고 다니면서 이 베이지 시트가 참 애매합니다. 사실 제가 이 베이지 시트를 그나마 최근에 리뷰를 했었던 게 그랜저 르블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랜저에 들어가는 시트는 되게 이게 뭐라 그럴까, 가죽이 고급스러워요. 좀 짱짱하고 부들부들하면서 살짝 나파 가죽이었었나? 아무튼 나파 가죽 아니면 천연 가죽이었을 텐데 촉감도 좋고, 그리고 내구성도 좋고, 일단 봤을 때 진짜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약간 명품 가죽 가방 그런 느낌처럼. 근데 이 아반떼에 들어가는 베이지 시트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좀 약간 지하상가 가방 약간 1, 2만 원짜리 보세 가방의 가죽 질감 같은? 결과적으로 이 가죽의 퀄리티가 좀 별로예요. 지금 이 차는 새 차니까 되게 뭐 예뻐 보일 수가 있겠지만, 차를 1, 2년만 타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막 3, 4년, 뭐 5년, 뭐 길게는 10년까지 타는데, 이 차가 과연 그렇게 타도 이 깔끔함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의문이 듭니다. 이게 가죽 재질이 되게 거칠어가지고 이염이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좀 천연 가죽이나 나파 가죽에 비해서. 그리고 금방 때가 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는 만약에 아반떼를 산다고 하면은 이 베이지보다는 그 밝은 그레이 컬러 있어요. 그 컬러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예쁘긴 한데 이 센터가 또 이게 회색이거든요. 회색? 이게 좀 이질감이 좀 심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거의 아반떼는 내장재가 거의 다 모든 내장재가 플라스틱이에요. 완전 플라스틱 파티고, 여기도 플라스틱인데, 이 컬러를 이 하얀색으로 했어봐요. 그러면은 금방 때 타고 진짜 더러워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3년만 타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뭔가 누래질 것 같기도 하고. 그 있잖아, 그 스위치 보면은 좀 오래된 집들은 스위치가 옛날에는 분명 하얀색이었을 텐데 이게 빛을 발해가지고 약간 누런색, 누룽지 색깔이 되거든요. 저희 집도 그러긴 한데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 센터라든지 이런 뭐 부분들은 조금 더 이염에 강한, 그러지만 또 이제 너무 어둡지는 않은 이 그레이 색깔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투톤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이런 투톤 사실 별로 원치 않아요. 오,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서야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색깔을 되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설정 보면은 실내 무드 조명을 들어가면은 이 색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는 라이트닝 바이올렛 컬러를 해놨는데 이런 색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게 좀 젊은 층에서 방금 차선 밟았다고 삐빅 하면서 또 이게 진동이 뚜두둥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회 초년생이 아반떼를 많이 선택하니까 좀 초보 운전에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삐빅삐빅 이런 거라든지. 이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는 화이트, 문화이트, 아이스 블루. 바꿔볼까요? 화이트, 이게 화이트고 문 화이트는 또 뭐야? 살짝 보랏기가 들어가는 아이스 블루, 오션 블루, 제이드 그린, 오키드 그린, 프리지아 옐로우. 옐로우 색깔 예쁘네요. 선라이즈 레드, 오로라 퍼플, 라이트닝 바이올렛. 사용자 색상, 사용자 설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제네시스 라인에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런 현대 자동차도 넣어주네요, 같이. 이러면 또 뭔가 내 돈 주고 제네시스를 샀을 때 뭔가 좀 아쉬운 포인트가 있는 거죠. 나는 이 차에 2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샀는데 왜 쟤네도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 연식 변경된 아반떼를 타고 다니면서 진짜 차 바꿀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유지에 있어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부담이 없고 생각보다 괜찮고, 이 가격대에서. 그리고 뭐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차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주차도 용이하고, 여러모로 참 탐나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해료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잘 자요. 굿나잇.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